그 어제 그 예산 예결위에 이제 출석을 하셔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은 이것은 검찰 개혁의 뭐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네, 뭐 예. 그거야 뭐 해야 될 당연한 사정 기관으로서의 업무이겠죠. 예. 네. 그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네. 이제 그 올 초에 1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이것은 정당의 대표로서 당시에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저 자신이 책임지고 한 선거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뭐 그런 것이 무슨 당시에 그 여론조사 이런 것을 지표로 해서 정당의 시스템 공천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라든지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예. 없고요. 제가 그 정당의 대표로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선거 과정을 다 지휘를 한 사람으로서 무슨 뭐 공약 몇 개 가지고 뭐 선거판이 좌지우지됐다 하는 알겠습니다. 데서는 저는 예, 동의할 다음 수가 질의 없고요. 하겠습니다. 그럴 예. 필요도 없었다. 장관님은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제 흔드는 사건인데요. 이제 이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이런 그 순수한 의도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옵티머스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옵티머스 사건에도 이제 보면 그 7월 중순에 옵티머스 로비스트 3명 이미 파악 이제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정관계 인사 20명이 포함된 하자 치유 문건 이 발견이 이제 됐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관계에 로비가 있는지를 수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런 뭐 금감원을 상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문건을 허위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뭐 그 언론에도 났고요. 허위로 만들었다고 이 하자 치유 문건 하자 치유 문건을 그것은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요. 네. 그것이 허위다라는 것은 그것은 단정적으로 제가 단정하는 게 어려- 아니고 언론 보도를 의하면이라는 전제를 예. 달았죠. 네, 제 말을 자르지 마시고요.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들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혹시나 관련 그 정관계 로비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의심을 하는데요. 정관계 인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좀 질의 끝나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의원님 질의로 그렇게 단정을 하시면 국민들이 오해를 하겠죠. 대답하기 곤란하시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대답하기 여쭤볼게요. 곤란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옵티머스 뺏기인데 이혁진 씨의 민원으로 옵티머스 수사가 출발점이 됐던데 이런 기사가 있고요. 전파진흥원의 그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 이것이 당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파진흥원을 감사해 달라는 이혁진 씨 부탁을 들어줬고 이게 이후에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이 전파진흥원 관련한 이 감찰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을 이제 수사한다는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수사를 하셔야 되겠죠. 살아있는 권력의 그 개입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무슨 금융권의 로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모펀드나 이런 어떤 금융 산업을 그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런 규제를 풀었는데 그 금융 감독 기구의 감독은 허술했다 하는 것에서 출발이 돼서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인데 그냥 금융 사기 사건인지는 수사해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이제 이 그래서 부분은 질문으로 그런 단정을 자꾸 정확한 하셔가지고 수사를 좀 해야 된다는 살아있는 수사 권력을 의지를 좀 엄호한다든지 피력해 그런 주시는 게 인상을 좋겠다. 주는 발언은 안 했으면 그런 좋겠어요. 말씀이고요. 네. 아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걸어요? 시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PPT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다 해도 너무하네.
아까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 이제 관련해서 아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뭐 이런 입시 부정, 뭐 이것은 뭐 이건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 지금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 이제 그 아드님의 그 동부지검의 이런 국무이탈 의혹 사건 이제 관련해서 보도가 이제 된 것이 잠시만요. 예.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 지원장교가 그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발했다는 그런 기사는 보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은 동부지검장은 굉장히 검찰의 고위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시죠. 예, 그 의미는 아니고요. 예, 저 질문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검찰 개혁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이제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인데요. 예, 뭐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국감 때도 이 무혐의 혐의 없음 처분을 이제 내리는 과정에서 대검에서는 보안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장이 보안 수사를 해도 진술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렇게 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고발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 국무 이탈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야 뭐 그게 무슨 권력을 남용하거나 뭐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실하게 아파도 군대 갔고 군 복무를 다 마쳤고 의혹은 뭐 원도 끝도 없이 압수수색 다 해서 다 뒤졌고 근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더 이상의 무슨 살아있는 권력을 부려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몇 달을 그렇게 했으면 의원님은 이제쯤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참 답답합니다. 네. 이게 무슨 예산과 정리해 주십시오. 또는 현안과 관련이 있으면 다 끝난 일을 재론을 하십니까? 자, 두 분 예,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